대한민국에서 가장 높은 곳, 구름을 발 아래 두고 잠들 수 있는 곳, 성공한 인생의 종착지이자 부의 상징으로 불리는 롯데월드타워, 시그니엘 레지던스. 여러분은 이곳을 떠올리면 어떤 이미지가 그려지시나요? 아마도 최고급 샴페인 잔을 들고 한강의 야경을 내려다보는 드라마 속 주인공의 모습일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십니까? 최근 이 꿈의 궁전에서 짐을 싸서 도망치듯 떠나는 부자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 말입니다. 심지어 한때 수십억 원의 웃돈을 줘야만 구할 수 있었던 이 집이 경매시장에 헐값으로 나오질 않나. 유명 연예인들이 입주했다가 몇 년 못 버티고 다른 아파트로 이사가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도대체 구름 위의 펜트하우스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단순히 관리비가 비싸서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모르는 치명적인 결함이라도 있는 걸까요? 오늘은 대한민국 상위 0.초인%의 상징 시그니엘이 겪고 있는 미스터리한 몰락과 그 속에 숨겨진 진짜 이유를 아주 적나라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먼저 시그니엘에 산다는 것의 의미부터 짚고 넘어가야겠죠. 이곳은 단순한 아파트가 아닙니다. 42층부터 71층까지 말 그대로 하늘에 떠 있는 집이죠. 창밖을 보면 헬리콥터가 지나다니고 비가 오는 날엔 창문 아래로 구름이 깔립니다. 엘리베이터를 타면 귀가 먹먹해질 정도로 높이 올라가야 현관문을 열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압도적인 높이가 입주민들에게는 가장 큰 지옥이 되고 있다는 증언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상상해보세요. 여러분이 편의점에 가서 맥주 한 캔을 사오고 싶습니다. 일반 아파트라면 슬리퍼 신고 엘리베이터 타고 5분이면 다녀올 수 있죠. 하지만 시그니엘은 다릅니다. 일단 집에서 나와 초고속 엘리베이터를 기다립니다. 1층까지 내려가는 데만 한참이 걸리죠. 막상 내려갔는데 지갑을 두고 왔다. 다시 올라가는데 왕복 20분이 깨집니다. 배달 음식을 시켜도 라이더분들이 문 앞까지 못 옵니다. 보안이 워낙 철저해서 로비에서 받아가거나 직원이 가져다 줄 때까지 기다려야 하죠. 짜장면 하나 먹으려다 면이 다 불어 터지는 일이 다반사라는 겁니다. 결국 이런 사소한 불편함들이 쌓여서 사람을 지치게 만드는 거죠. 내가 내 돈 내고 내 집에 사는데 왜 편의점 하나 마음대로 못 가나. 이런 현타가 온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건 예고편에 불과합니다. 진짜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인간의 기본권 중 하나인 숨 쉴 권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아침에 일어나서 가장 먼저 뭘 하시나요? 보통 창문을 활짝 열고 환기를 시키죠. 상쾌한 아침 공기를 마시는 것. 그게 사람 사는 맛 아닙니까? 그런데 시그니엘에는 이게 불가능합니다. 초고층 빌딩 특성상 강한 바람 때문에 창문을 활짝 열 수가 없습니다. 미닫이 문이 아니라 틸트 방식이라고 해서 창문이 아주 살짝, 요만큼만 기울어지는 구조거든요. 황해는 오로지 중앙 공조 시스템, 즉 기계에 의존해야 합니다. 1년 365일 인공적인 공기를 마시며 살아야 한다는 뜻이죠. 이게 처음에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사람을 미치게 만든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곳에 살았던 한 유튜버는 호텔에 갇혀 사는 기분이었다. 비가 오면 흙냄새도 맡고 싶고 봄에는 꽃향기도 맡고 싶은데 여기는 그냥 거대한 유리 감옥 같다 라고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아무리 비싼 공기청정기가 돌아가면 뭐합니까? 자연의 바람을 맞을 수 없다는 건 생각보다 훨씬 큰 심리적 압박감을 줍니다. 게다가 요리라도 한번 하려 치면 냄새가 잘 안 빠져서 곤욕을 치르기 일쑤죠. 결국 밥은 룸서비스나 외식으로 해결하게 되고 집은 그냥 잠만 자는 고급 호텔방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면 그래도 돈 많은 사람들은 다 감수하고 사는 거 아니냐 하실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부자들에게 돈보다 중요한 건 없으니까요. 그런데 시그니엘의 진짜 비극은 바로 그 돈 문제에서 터졌습니다. 여러분, 부동산 투자의 제1원칙이 뭡니까? 오늘이 제일 싸다. 사두면 언젠가는 오른다. 이거 아닙니까? 특히 대한민국 서울. 그것도 잠실 한복판에 있는 랜드마크라면 가격이 천정부지로 솟아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충격적이게도 시그니엘의 집값은 묘하게도 제자리 걸음이거나 심지어 분양가보다 떨어지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웃 동네인 반포나 압구정의 재건축 아파트들이 평당 1억을 찍니
2억을 찍리하면서 가격이 2배, 3배 폭등할 때 시그니엘 집주인들은 속이 타들어 갔습니다. 왜일까요? 도대체 왜 대한민국 최고의 마천루가 투자 가치로는 낙제점을 받았을까요? 비밀은 바로 대지 지분에 있습니다. 이게 좀 전문적인 용어 같지만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아파트를 산다는 건 건물만 사는 게 아니라 그 아파트가 깔고 앉아있는 땅의 일부도 같이 사는 겁니다. 나중에 건물이 낡아서 부수게 되면 내 몫의 땅이 남으니까 그걸로 새 아파트를 짓는 거죠. 그런데 시그니엘은 어떻습니까? 123층짜리 초고층 빌딩에 수백, 수천 세대와 오피스, 호텔이 층층이 쌓여 있습니다. 이걸 땅 면적으로 나누면 내가 가질 수 있는 땅, 즉 대지 지분이 코딱지막 할 수밖에 없습니다. 쉽게 말해 여러분이 수십억을 주고 시그니엘을 샀지만 실제로는 허공에 떠있는 콘크리트 덩어리를 산 거나 다름없다는 얘기입니다. 시간이 지나서 건물이 낡으면 재건축을 해야 하는데 123층짜리 건물을 부수고 다시 짓는다? 이건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러니 건물값은 시간 흐를수록 감가상각이 돼서 똥값이 되는데 땅값은 오를 기미가 안 보이니 투자자들 입장에선 매력 없는 물건이 되는 거죠. 진정한 부자들은 이걸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시그니엘을 사는 곳, 리빙으로는 쓸지언정 사는 것, 뷰잉으로는 꺼리게 되는 겁니다. 전세나 월세로 살아보고 뷰 한번 좋네 하고 떠나는 거지. 굳이 내 전 재산을 박아둘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아주 민감하고도 치명적인 문제가 하나 더 터집니다. 바로 관리비입니다. 에이, 부자들이 관리비 몇 푼 가지고 그러겠어? 라고 생각하시나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시그니엘의 관리비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기본 관리비만 월 200만 원에서 400만 원 수준이고 여기에 발렛 파킹, 하우스키핑, 룸서비스, 피트니스 이용료 같은 걸 좀 쓰다 보면 한 달에 1,000만 원이 우습게 깨집니다. 1년이면 1억 2천만 원입니다. 웬만한 대기업 과장님 연봉이 그냥 숨만 쉬어도 관리비로 나가는 겁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가성비라는 게 있습니다. 내가 낸 돈만큼의 만족감을 느껴야 지갑을 여는 법이죠. 그런데 시그니엘의 서비스가 그만큼 압도적이냐? 입주민들 사이에서는 볼멘 소리가 터져 나옵니다. 호텔 서비스라고 해서 기대했는데 막상 살아보니 불편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다. 관광객들이랑 동선 겹칠 때마다 내가 동물원 원숭이가 된 기분이다. 이런 불만들이 쌓이는 거죠. 롯데월드타워는 기본적으로 관광지입니다. 주말이면 쇼핑몰과 전망대를 찾는 인파로 주변 교통이 마비가 됩니다. 내 집 들어가는데 교통지옥을 뚫어야 하고 엘리베이터 한번 타려면 보안게이트 통과해야 하고 이런 번거로움이 월 1,000만 원의 관리비를 내면서 감수할 만한 가치가 있냐는 의문이 드는 겁니다. 자, 이제 좀 더 깊은 이야기를 해볼까요? 사람의 심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시그니엘에 살다가 이사간 연예인 A씨가 사석에서 했다는 말이 있습니다. 거기 살면 우울증 걸리기 딱 좋아. 이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일까요? 뷰가 그렇게 좋은데 우울증이라니요. 전문가들은 이를 고립감이라고 설명합니다. 땅에서 너무 멀리 떨어져 지내면 사람은 본능적으로 불안감을 느낀다고 합니다. 창밖을 봐도 사람이 걸어다니는 게 보이는 게 아니라 개미 같은 자동차들만 보이고 날씨가 흐린 날에는 구름 속에 갇혀서 세상과 단절된 느낌을 받게 되죠. 게다가 이 초고층 빌딩은 바람에 따라 미세하게 흔들리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안전을 위한 거라지만 예민한 사람들은 이 미세한 진동을 몸으로 느끼며 어지러움이나 두통을 호소하기도 합니다. 밤이 되면 더 가관입니다. 화려한 서울의 야경. 하루 이틀이나 좋지 매일 보면 그냥 빗덩어리일 뿐입니다. 오히려 너무 높아서 적막하고 세상과 동떨어진 듯한 외로움이 밀려온다는 거죠. 인간은 흙을 밟고 살아야 한다는 옛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닌가 봅니다. 실제로 풍수지리 전문가들도 초고층 주거지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내놓곤 합니다. 지기, 즉 땅의 기운을 받지 못해서 건강에 해롭고 재물운이 흩어진다는 해석이죠. 미신이라고 치부할 수도 있겠지만 수십억 자산가들이 풍수를 꽤나 중요하게 여긴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것도 무시 못할 탈출 요인 중 하나일 겁니다. 물론 시그니엘이 완전히 망했다거나 가치가 헛되이 없다는 뜻은 절대 아닙니다. 여전히 이곳은 대한민국 성공의 아이콘이고 누군가에게는 꿈의 드림하우스입니다. 호텔식 컨시어지 서비스, 완벽한 보안, 커뮤니티 시설에서 만나는 인맥 등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가치를 지니고 있죠. 실제로 클라라 씨나 김준수 씨 같은 유명인들이 거주하면서 그 명성을 유지하고 있기도 하고요. 하지만 중요한 건 집이라는 공간의 본질이 무엇이냐는 질문입니다. 우리가 집에서 원하는 건 단순히 화려한 겉모습이나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과시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슬리퍼 신고 편의점에 가서 맥주 한 캔 사올 수 있는 자유, 창문을 활짝 열고 비 냄새를 맡을 수 있는 여유, 땅을 밟고 산책할 수 있는 평범한 일상. 어쩌면 이런 것들이야말로 진짜 인간다운 삶을 지탱해주는 요소가 아닐까요? 시그니엘의 높은 공실률과 경매 속출 사태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보여지는 삶이 전부는 아니다. 아무리 화려한 황금 새장이라도 결국 새장일 뿐, 자유롭게 날아다니는 숲속이 더 그리울 수 있다는 것을요. 어쩌면 시그니엘의 몰락이라는 표현은 좀 과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이제 대한민국 부의 트렌드가 바뀌고 있다는 점입니다. 단순히 높고 화려한 마천루를 소유하는 것을 넘어 실질적인 삶의 질과 투자의 미래 가치를 꼼꼼하게 따지는 똑똑한 부자들의 시대가 온 것이죠. 강남의 재건축 단지들이 평당 1억을 넘기며 고공행진하는 동안 구름 위의 성체가 고전하고 있는 현실. 이것은 부동산 시장의 흐름이 과시에서 실속으로 넘어가고 있다는 강력한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만약 여러분에게 당장 100억이 생긴다면 불편하지만 모두가 우러러보는 구름 위의 시그니엘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창문 활짝 열리고 슬리퍼 신고 한강을 걸을 수 있는 땅 위의 아파트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선택은 여러분의 몫이지만 적어도 오늘 이야기를 듣고 나니 저 높은 타워가 마냥 부럽게만 보이지는 않으실 겁니다. 화려함 뒤에 숨겨진 그림자, 그 진실을 알고 보는 야경은 어제와는 조금 다르게 느껴질 테니까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